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클입니다. 자, 테더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하고 있는 기업이죠. USDC를 발행을 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있었고 2분기 IR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서클의 실적이 우하향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던가 하고 지금 당장 금리보다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주류의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코인 시장이 정말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의 극초기에 있는 기업들, 특히나 시대의 대장주가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요인은 시장 자체가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대의 주도주, 이 시대의 대장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블루메저 같은 경우도 사실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블루메저가 하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가 실적과 다르게,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를 비춰보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테슬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안 좋았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주가가 수십 배 가량 올랐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꾸준하게 안 좋았고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20배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는 그런 형국이 나타났던 것인데, 이런 이들 기업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도주 혹은 아예 없었던 섹터, 아예 없었던 산업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실적도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가 커지느냐, 시장의 주류 산업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당연히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 자체가 확장을 하고 있는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자산 자체가 주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근에 그 주가 급등 같은 경우도 이런 요인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금리 하락은, 금리 인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는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류로 들어올 것인지, 그중에서 USDC가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클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죠. 근데 상장하는 날, 근데 이날부터 매수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추가 매수를 기록하면서 비중을 매우 크게 키웠었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전부 다 완료하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서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서클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서클을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한다고 했을 때, 신규 매수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2분기 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은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USDC 유통량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 폭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는 것이고, USDC 기반의 플랫폼 자산이 900%, 10배가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때에는 사실 실적이야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유통량이 90% 증가하고 매출도 50% 이상 증가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원래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통량 같은 경우가 대략 한 65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 기준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7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0억 달러라는 유통량이 더 증가한 거예요. 100억 달러.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한 달 만에 10조 정도의 유통량이 증가했던 만큼 그 정도로 USDC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 USDT와 USDC 간의 그런 점유율 싸움인 것인데,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1등이 USDT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USDC입니다. 그런데 USDT와 테더와 USDC의 관계에서 결국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USDC가 대략 20에서 25% 점유율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25에서 30% 점유율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USDC가
테더를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비트코인에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바이낸스라던가 혹은 코인베이스를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대표적인 메이저 거래소들이 USDC를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테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낸스조차도 결국에는 USDC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USDC를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더리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솔라나와 같은 다른 메이저 코인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더 이상 테더를 통해서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USDC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수료 혜택 받으면서 매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테더와 비교했을 때도 규제 기간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유상증자가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볼 내용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USDC 그러니까 서클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자로서 혹은 개발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USDC 쪽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고, 그 첫 발자국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시스템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토큰 증권, STO, NFT 혹은 이제 개인들 간의 그런 거래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회사 자체에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뭐 BTS에 투자하고 싶어. 난 BTS 전국에 투자하고 싶어. 아니면 이제 뭐 캐치아이에 투자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룹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도 토큰 증권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만 나아간다고 한다면, 참고로 그런 세상 나아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은 겁니다.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토큰 증권이던가 혹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그럼 현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매수하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숫자로 나온 것들 혹은 메이저 거래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 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를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 서클 말고는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민간 기업과 그리고 이런 정부 기관 쪽에서 밀어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딱 전 세계 하나뿐이다. USDC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서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서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지켜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아니면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 말씀드려서 신규 매수를 진행할 것이고, 이 서클은 USDC, 그러니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로화 기반, EURC라고 해서 유로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클 이제 운영진들, 서클 경영진들이 대한민국에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도 한국에서도 USDC 사업,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됐을 때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클이 직접적으로 USRC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정부 쪽에서는 그 어떤 것도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클 측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담보 자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국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그 국채를 이제 수유를 하는 양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해외 수요자들의 수요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는 용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시장에 커져야 된다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커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서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클의 대부분의 담보 자산은 미국채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미국 단기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장기채를 이제 발행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채
해외 위주로 꾸준하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이상으로 채권을 받아주는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한 개 이상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서클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테더와 서클 양강 체제였는데 서클이 조금씩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클과 테더 외에는 그나마 이제 바이낸스 코인 혹은 이더리움의 다이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것인데 이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다 망하고 있죠. 심지어 바이낸스 코인은 이제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클의 USDC를 더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양강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좀 미래에 뭐 아마존이든 월마트든 혹은 네이버든 쿠팡이든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테더와 USDC가 될 거라는 것이고 여기서 물건을 샀을 경우 뭐 수수료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어느 정도는 전가시켜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 현금을 내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과 스테이블 코인이 1대1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경우에는 각종의 수수료라던가 혹은 이제 대금 결제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유리한 부분에 일정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굳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한국 같은 경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플랫폼이라던가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서클이 계속적으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 유럽의 미카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그리고 글로벌 규제에 따른 그런 통과를 유일하게 USDC가 했던 것이죠. 테더는 통과 못했어요. 테더는 규제 기간에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유일하게 각종 국가 기관들의 규제를 통과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USDC라는 점에서 각종 국가에서도 사실 리스크가 있고 투명하지 않은 테더를 밀어주는 것보다는 USDC를 밀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최근에 이제 2분기 IR 발표 자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테더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더 받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번 다음 사이클에서 블루메리아 같은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음 사이클로 갔을 때 혹은 다다음 사이클로 갔을 때 서클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쪽, 특히 블록체인 쪽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서 저는 서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서클은 이제 엄격한 규제 준수를 통과한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시피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단기채에 대한 그런 이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서클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워낙에 판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시켜줄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서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이제 상장을 하자마자 상장 당일에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던 서클이고 다시 한번 더 저는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연히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클 특히 암호화폐 쪽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